안녕하세요. 뉴스톡톡 시간입니다. 공화당의 차기 대선 주자로 론 드산티스 플로리다 주지사가 급부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반 여론조사처럼 엄밀한 기법을 적용한 것이 아니지만 주류 언론이 집중 보도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트럼프 바람을 잠재우기 위한 역풍을 일으키려는 것 아니냐는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정치 전문 매체 더 힐에 따르면 지난 18일, 19일 양일간 콜로라도주에서 열린 서부 보수회의 참여자 371명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모의 투표에서 드산티스 주지사는 2024년 대선 후보로 지지하겠다는 문항에서 74.1%의 응답률을 기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71.4%인 트럼프 전 대통령을 앞서는 것입니다. 득표수로는 드산티스 주지사가 275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65표였습니다. 3위는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이 42.9%, 4위는 마이크 폼페이오 전 국무장관으로 39.4% 지지를 얻었는데요. 모의 투표는 일반 여론조사처럼 성별, 연령별, 지역별 표본을 엄밀히 따져 실시하지 않아 말 그대로 스트로폴, 밀집을 날려 바람의 방향을 알 수 있다는 정도의 의미입니다. 그러나 주류 언론은 드산티스 주지사가 근소한 차이긴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을 앞선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며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드산티스 주지사는 2013년부터 연방 하원을 지내다 2018년 11월 중간선거 때 재검표까지 거치는 접전 끝에 주지사로 당선됐습니다. 현재 플로리다를 텍사스와 함께 보수의 대표적 중심지로 이끌며 차차기 대선 후보 1순위로 평가받고 있으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차기 러닝메이트로 점찍은 상태입니다. 드산티스 주지사 역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4년 대선에 나설 경우 적극 협력하겠다고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주류 언론의 보도 방식이 공화당 내 내분이나 갈등을 부채질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얻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번 조사가 지지하는 후보를 모두 선택할 수 있게 복수 응답을 허용해 거물이 아닌 군수 주자에게 유리한 방식이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 2월 말 보수 진영의 연례 최대 행사인 보수정치행동회의 CPEC의 모의 투표 스트로폴 당시 드산티스 주지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55%에 이어 22%로 2위에 올랐습니다. 미국민 코로나 백신 접종률 70%를 오는 7월 4일 독립기념일까지 달성하겠다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선언이 사실상 실패한 것으로 보고되는 가운데 직장 내 백신 의무 접종을 둘러싸고 법정 분쟁과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일부 기업에서의 백신 접종 의무화 정책이 소송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소송을 제기한 원고 측은 코로나19 백신의 안전성이 완전히 검증되지 않은 만큼 실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업이 백신 접종을 의무화한 것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했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백신 소송이 잇따르면서 미국 법원에서도 관련 판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텍사스주 남부지구 연방지방법원 린 휴스 판사는 지난 12일 휴스턴 감리교 병원 간호사 등 직원 117명이 백신 의무 접종에 반대하며 병원을 상대로 낸 소송을 기각했는데요. 판사는 백신 접종 의무화는 강압적인 정책이 아니다라며 팬데믹에서 병원에 대한 대중의 관심은 백신 접종의 선호보다 훨씬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방송에서 보도해드렸듯이 해당 병원은 지난 7일까지 직원이 백신을 맞도록 시한을 정했고 이를 따르지 않은 178명에게 14일 동안 무급 정직 처분을 내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직원은 코로나 백신이 FDA에서 긴급 허가를 받은 것에 불과하고 완전한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특히 이들은 병원이 강제적 의료 실험을 금지한 뉘른베르크 강령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는데요. 판사가 이를 기각한 겁니다. 원고 측 변호사는 휴스 판사의 판결에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지난 4월에는 노스캐롤라이나주 더럼 카운티의 보안관 클라렌스 버크헤드를 대상으로 백신 의무 접종에 반대하는 소송이 제기됐고 3월에는 로스앤젤레스 통합교육구를 상대로 의료 자유를 위한 캘리포니아 교육자들이라는 단체가 백신과 관련해 소송을 냈습니다. 이들은 LA 통합교육구가 지침을 통해 백신 접종을 하지 않는 직원에게 징계하겠다고 위협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과의 대화 재개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으로 고무됐습니다. 제이크 설리반 백악관 국가안보부 장관은 20일 북한 김정은이
당 전원회의에서 내놓은 대미 메시지에 대해 흥미로운 신호라면서 대화에 나설지에 대한 북한의 분명한 신호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설리반 보좌관은 ABC 디스위크와의 인터뷰에서 김정은이 대화에도 대결에도 다 준비돼 있어야 한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우리는 그들이 앞으로 나아갈 길에 대해 우리에게 어떤 종류의 더 직접적인 의사소통을 후속적으로 취하는지 지켜보기 위해 기다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한 바이든 대통령이 전한 것은 미국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향한 북한 핵 프로그램의 도전에 대처하기 위해 북한과 원칙에 입각한 협상에 관여할 준비가 돼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설리반 보좌관의 이날 발언은 지난 4월 대북 정책 검토를 마친 이후 실용적이고 외교적인 접근을 강조하며 북한의 대화를 촉구해온 바이든 행정부가 협상에 나설 것을 더 적극적으로 요구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풀이하고 있습니다. 한편 북한은 그동안 미국의 접촉 요청에 잘 접수했다는 실무선의 반응만 있었을 뿐 대화에는 일절 응하지 않았습니다. 버지니아 페어팩스 소재 조지 메이슨 대학 야구부 소속 투수로 활약한 한인 백상호 군이 토미존 수술 후유증으로 사망해 팀 동료와 친지들이 충격과 슬픔에 휩싸였습니다. 불과 20살의 앳된 나이였습니다. 고 백상호 군의 사망 사고는 뉴욕타임스, CNN 방송 등 언론에 소개되며 관심을 불러일으켰으며 친구들이 개설한 고펀드미 페이지에는 온종일 답지하고 있는데요. 조지 메이슨 대 야구부 빌 브라운 감독은 상호 군의 죽음에 우리 모두 가슴 아파하고 있다면서 최고의 동료이자 학교 야구부 관계자 모두의 사랑을 받았던 그를 영원히 잊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백군에게 합병증을 불러일으킨 토미존 수술은 팔꿈치 인대 접합 수술로 투수들이 많이 받는 수술인데 손상된 팔꿈치 인대를 다른 힘줄로 교체하는 수술입니다. 하지만 왜 합병증이 발생했는지는 공개되지 않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의료사고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조지 메이슨 대학에서 생물학을 전공 중이었던 백군은 올해 3월부터 7차례 경기에 출전했습니다. 하늘나라에서 남아 백성호 군이 마음껏 공을 던질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늘 뉴스톡톡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